자, 여섯 번째 우리 6장 쪽에서 세 번째 우리 시험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여기도 제목 자체도 어렵죠. 상당히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이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전혀 없는 제도고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제도니까 얘가 수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이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줄 겁니다. 얼마 줍니까? 10%를 줍니다. 3억이면 3천만 원 줍니다. 근데 우리 매도인 쪽에서 그 돈을 받아놨고요. 그 매도인이 잘못 쓰려놓고 2배로 물어줘야 됩니다. 6천을 줘야 될 건데 전혀 주지를 않고요. 매수인이 나중에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쌍한 매수인 소송을 가야 됩니다. 소송 기간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등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거를 보장을 합시다. 자, 이런 제도가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어디서요?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의 제도니까요. 미국의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보기 어려웠었다. 그리고 의의가 좀 복잡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매수인 보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 그 정도는 시험 문제감이 되고요. 여기는 내용 전체는 시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자, 그럼 이제 매도인 쪽에서 받아서 이게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 매도인을 주지 맙시다. 그럼 어디다가 예치를 합시다. 야, 은행 등한테 예치합시다. 그리고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예치 명의자하고 예치 기관. 그 두 군데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이제 중간중간에 누구를 위해서요? 매도인을 위해서 뭐 합시다? 빼줍시다. 나중에 반환 청구하면요. 그때는 인출을 해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먼저 예치합시다. 중간중간에 빼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했던 거. 그 다음 이제 보증서를 좀 발행합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매수는 끝까지 보호합시다. 라고 보증서를 발행해서 그 보증서를 누구 주고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줄까요? 또는 예치기관을 줄까요? 여기다가 또 제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을 때 여기는 제재가 업무정지를 가합니다.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해석을 통해서 제재가 나오니까요. 업무정지 별표가 얼마다 명령규정 여기는 별표가 1개월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었던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먼저 교재 밑줄 같은 거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건지 시험 문제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가 전혀 안 들어본 거니까 생소해서 그렇지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의의 쪽에 그냥 매수인 보호 자, 이 정도만 써놓으셨고 나중에 간단하게 점검을 해놓으시면 되니까요. 그것만 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방법 여기가 시험 문제감이 될 거다. 자,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자, 두 번째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 두 군데를 크게 정리하시면요. 80%는 맞출 수가 있을 거다. 제재까지도 시험 문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없이가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매수인을 위해서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약금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공고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시험 문제를 했었습니다. 공고를 꼭 해라.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권고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매도 매수인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 할 수 있다에다가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하여야 한다. X. 우리 법령은 꼼꼼하게 안 보시면요. 날 시험장에 가서 다 맞춘 것 같은데 대부분 다 틀립니다. 길목을 정확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저 끝으로 가보실까요? 바로 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저 끝에 보시면 편하죠. 공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백도 있네요. 하여야 한다. X. 자, 공고는 할 수 있다라고 안 해도 괜찮다. 자, 공고는 큰 문제 안 삼겠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매수인이 그럽시다. 매도인이 그럽시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의무가 가해진다는 겁니다. 따로 분리 안 하면 그리고 인출을 마음대로 하면은 업무정지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예치 공고자 보실까요? 자, 금방 보셔도 우리 사장님 개업공인중개사.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여기는 예치 공고는 할 수 있다. 아까 임의성이라고 해서 공고는 할 수 있다. 그렇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강제성 그러면 X. 우리 제목에다가도 잘 달아놨습니다. 1번, 2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제까지 예치를 할 건가?
잔금 치를 때까지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기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울는 시점입니다. 자, 그 정도 놓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는 4번.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감 기울는 시점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예치 명의자 보실까요? 누구 명의로? 자,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따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자, 왜냐면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 명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방송에서 맨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기꾼 그리고 복덕방 해서 안 좋은 짓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 그죠? 개업공개사 명의는 빼고 다른 사람 명의 없냐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다는 겁니다. 내 명의 싫으면 다른 사람, 공금 신체 보관 6군데 여기가 시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 보실까요? 여기도 시험 문제가 바로 나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은행. 은행 옆에다가 금융기관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요. 같은 말입니다. 금융기관에 금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금 신체 보관할 때 금 그러면 금융기관, 은행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같은 데입니다. 근데 은행은 한 군데도 돈이 안 된다고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압니까? 그러면 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자, B번 쪽에 보시가 이제 보험 사업자, 보험회사도 가능합니다. 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광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동부화재라고 이런 데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험금을 잘 관리해 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가 C번 이제 신탁업자라고 개론에서도 신탁회사가 나올 겁니다. 신탁업자 부동산을 잘 맡아주니까 돈도 잘 맡아줄 거다. 세 번째 신에다가 동그라미 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보험 거기는 보에다가 보관할 때 보호 그러면 여기는 보험회사 짝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D번 보시가 아주 생소하게 우체국이 있습니다. 자, 채신관서 채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딱 위에 있네요. 신체, 공금 신체 보관할 때 채 그러면 채신관서 기하셔야 됩니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는 공에다가 동그라미를 씌가요. 공금할 때 공 그러면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기하셔야 됩니다. 자, F번에 보실까요? 자, F번 저 끝에 이제 잔금까지 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잔금 그리고 계약 관련 그 서류에 관해서 여기는 이제 잘 해주는 나머지 기관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관리 전문회사라고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제 관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보관할 때 관, 그러면 관리 전문회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군데입니까? 6군데.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그리고 공금 신체 보관, 그리고 6개, 총 다 해서는 7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니은번에 보시간 여기 이제 우리 예치 기관은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만 빼놓고요. 자, 금방 보셨네요. 공금 신체 보관 거기다가 맡겨놓읍시다. 자, 대신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맡겨놓읍시다. 자,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놓으면요, 현금을 맡겨놓으면 빼서 하나씩 빼서 다 써버릴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보관 전혀 안 되니까요.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뺐습니다. 자, 먼저 니은본 쪽에 예치기간 옆에다가 누구를 빼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X 크게 좀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몽땅 소리입니다. 예치 명의자와 그리고 예치 기관은 동일하다.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7군데, 6군데 달라요. 게입니다. 예치 명의자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는데 누구는 안 들어갑니까? 예치 기관에는 안 들어가요. 게입니다. 그쪽에는 한 사람만 뺍시다. 개업 공인중개사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우선 수령 나왔죠. 중간중간에 빼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매수인 말고 매도인도 보호합시다. 매도인도 돈 쓸 준비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돈 쓸 때가 정말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매도인을 위해서 작게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보시까 이제 여기 이제 반환 보증서 교부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보증서를 누가 발행한가요? 자, 2번을 먼저 보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증보험회사 그 보증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시고요. 딱 유일하게 금융기관은 예치 명의자에도 나오고 어디서요? 보증서 발행에서도 나옵니다. 한 곳도 하는 곳은 없다는데 여기저기 약방 감천처럼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니까요. 자, 2번 쪽에서 금융기관 옆에 보증에도 꼭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니까 보증보험회사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보증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 쪽에서 이제 그 보증서를 누구 주고 찾아올까요? 자, 누구한테요? 예치 명의자일까요? 아니면 예치 기관일까요? 저 끝으로 가보실까요? 누구한테요? 예치 명의자한테. 예치 명의자를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예치 기관,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한테 줘야지. 여기는 예치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감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나중에 중간중간에 뺐을 수도 있는데 빼는 방법을 모르면 말이 되겠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시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금방 보셨죠. 예치 명의자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1번은 잘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정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누구 명의였을 때,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였을 때, 아까 보셨던 공금 신체 보관 그 6군데는 그 명의는 제재가 아예 없습니다. 만만한 게 개업 공인중개사. 딱 그분만 제재가 있어요. 자, 4가지 정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오실까요? 나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인수할 때, 나중에 인출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약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출에 관해서 동의 방법, 어느 다방에서 만나서 인출을 하게 될 건지, 약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먼저 약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비가 들어갑니다. 그 실비를 누가 부담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정을 안 했을 때는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안 했을 때는 업무 정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해 놓으시고요. 하여튼 인출 그리고 보수, 실비 이런 것들은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그 약정을 안 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업무 정지를 당합니다. 사무소 문 닫고 놓으십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오시가요. 따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분리를 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통장에다가 한꺼번에 섞어놓으면 우리 개업본사가 빚쟁입니다. 압류당하고 그 매수인 돈도 같이 압류당하고 그런 일 없게 여기는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관리를 해라. 자, 그게 바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그다음 이제 마음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 없이 인출하게 되면 여기도 업무 정지를 당한다. 기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왔죠. 그래서 이제 누구 돈이냐고 매도 매수인의 돈인데 함부로 인출하면 어떻게? 인출했을 때는 문제를 삼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지 맨날 뺏어 쓰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보시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네요. 금융기관 등에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서류를 주게 될 겁니다. 서류 주면은 그 서류를 매도 매수인한테 주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가로 네 번째, 요 가로 네 번째까지 해서 제재가 업무 정지를 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그 정도가 시험 문제는 매년 한 개 정도는 꼭 나오게 될 거니까요.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한 문제가 어렵진 않으니까요.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목부터 많이 어렵습니다. 자, 뭐를요? 계약금. 계약금 등이라고 했으니까 계약금 말고도 중도금이나 잔금도 앞으로 이제 실무 가보시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10% 걸고 자, 중간에 30%나 50%의 중도금. 자, 중도금은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합의를 해서 이제 나중에 걸어야지 무조건 그냥 돈도 안 되는데 한 50% 크게 해놓으시면요 짜증나. 그럼 옆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동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계약금 등이 잘 안 돌아오니까요 반환. 잘 반환되도록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매도인인데 그 매도인 잘못을 해놓고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건 잘 보장되도록 이렇게 이제 보장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이 제도가 미국에 있는 제도.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을 이행에 바로 이제 보장 잘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그 채무를 잘 이행하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누구를 위해서? 매수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마디로 이제 매수인을 이렇게 매수인을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지 매도인 보호는 아닙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무슨 매도인을 보호하냐고 합니다. 매수인 돈 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불쌍한 매수인을 보호합시다. 그런 제도가 미국에 있어요. 우리에는 없어요. 여기입니다. 전속중개계약도 미국 등에서 여기도 계약금 등도 미국에서 수입해온 제도니까요. 이 제도가 한 문제 나온다. 홍보 차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 매매계약 체결할 때 한번 상황을 한번 먼저 잘 보실까요? 이 상황 배경을 잘 모르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이란부 502호에 자, 소유권자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시세로 봤을 때 얼마요? 한 3억 정도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좀 팔겠다. 매도를 누구한테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집을 하나 팔겠습니다. 3억으로 의뢰입니다. 그럼 누가요? 의뢰 마땅하게 집이 딱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합니까? 매수자, 여분이 바로 이제 매수인이 됐습니다.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매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요? 우리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에게 얼마를 겁니까? 첫 번째는 계약금을 걸 겁니다. 자, 계약금 얼마를 겁니까? 자, 10%니까 3억에 10%면 얼마를 겁니까? 3천만 원 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업무하시면 계약금을 얼마 정도 받을까요? 근데 너무 적게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적게 받으면 나중에 100만 원만 딱 걸어놨습니다. 괜히 또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안 된다고 난리 부르습니다. 결국에 100만 원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보수 받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나중에 매도인 쪽에서 그리고 매수인 쪽에서 다 보수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보수를 지불하겠냐고입니다. 100만 원 받아놨으니까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도 짜증 나 그럴 겁니다. 괜히 또 3천만 원 받아놨으면 나중에 중개보수 1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 건데 100만 원 받아놓으면 안 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계약금을 한 3천만 원 이렇게 받아 놓으시고요. 자, 대신에 또 계약금을 한 2억 받아 놓으시면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자, 2억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 매도인 쪽에서 그냥 몰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냥 몰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 쪽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부당한 이득이니까 일부는 돌려주십시오라는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계약금 10% 정도만 받으시라는 겁니다. 많이 받아도 문제, 적게 받아도 문제. 맨날 그냥 나중에 중개사무소에서 사고만 해주시면 동료분들이 저거 맨날 실력 없다 난리가 날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계약금 3천만 원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누가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 받았을 건데 이 매도인이 계약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막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무효. 거기다가 계약을 취소 같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을 해제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3천만 원 돌려줘야 되고 요거 매수인 준 거니까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받은 만큼 실무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받은 만큼 뭐를요? 위약금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더블로 와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을 누가요? 매도인이 이 매도인 쪽에서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총 다 해서는 6천이지만 매도인이 따로 준비할 돈은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받은 돈만큼입니다. 이 돈은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 얼마를요? 6천만 원을 매수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매수인한테 단 한 푼도 안 온다는 겁니다. 결국에 매수인은 소송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매수인을 보호를 좀 하자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 매도인 쪽에서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매도를 주지 맙시다. 매도는 주지 말고 잠시 어디다가 맡겨놓읍시다. 그게 바로 이제 예치가 나오고 그리고 예치 명의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 안 하시면 상당히 어렵다고 덮어놓고 나중에 암기하시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예치를 여기서 이제 매도인 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예치합시다. 중간에 그냥 여기는 맡겨놓읍시다. 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도 큰 문제 없는 게 어차피 맡겨놨으니까 어디 도망간 거 아니니까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중간중간에 빼서 쓰겠다. 그럼 또 빼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 없잖아. 뭐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나오겠잖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치인데, 자, 먼저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할까요? 자, 먼저 예치 명의자가 나옵니다. 예치 명의자는 누가 되고 그리고 어디다가 맡길까요? 이 제도가 이제 시험 문제 바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치 명의자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누가요? 사장님 당연히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됩니다. 개업하시는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맡길 수가 있는데 뭐라고요? 사기꾼. 맨날 그냥 방송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또 없다고 하면 나 안 해. 또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요? 자, 니은본 쪽에서는 대통령
여기서 이제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요. 대통령 영에서 정하신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정한 자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바로 나왔으니까요.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공금은 이거 지금 돈이죠. 공금은 어디다가요? 중요하니까 신체에다가 보관을 합시다. 금방 보셨죠?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6군데 아글자 딱 따놓으시면요.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이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바로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공이 바로 이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게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라든지 맡겨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협회에다 맡겨놓을 수가 있고요. 자, 금은 바로 이제 금융기관, 시중에 은행 많이 있죠. 금융기관, 여기가 이제 은행인데, 자, 은행에도 맡겨놓을 수가 있고요. 예금도 잘 보관을 해주잖아요. 우리 계약금도 잘 보관하기 쪽입니다. 신은 이제 신탁업자, 신탁회사나 뭐 신탁업자나 같은데 우리 법에서는 신탁업자 그랬습니다. 채는 뭡니까? 채신관세였습니다. 이 채신관세가 이제 우체국 같은 소리입니다. 괜히 또 시험 문제가 우체국 나오니까 틀렸다. 그럼 X입니다. 채신관세나 우체국이나 같은 소리. 우체국도 예금, 보험 같은 거 다 취급합니다. 우표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가 뭐였습니까? 보험회사. 괜히 또 보증보험 그러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입니다. 이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다 들어가고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생명보험 이게 많으니까 시험 문제감이 대여개입니다. 생명보험은 화재보험은 뭐 삼성생명 그렇게는 안 나올 거개입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그냥 또 나중에 시험 내시는 분이 뭐 먹었냐 그럴 거니까 이제 안 낼 겁니다. 관이 바로 이제 관리를 하는 전문회사 꼭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관리 전문회사 리치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어디다가 예치기관으로 어디다가 맡길 건가? 요 예치기관은 여기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만 빼면 되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디다 맡긴다고요? 여기 이제 명의만 정했습니다. 통장 명의는 누구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예치기관은 여기 이제 금방 보셨던 공금 신체 보관 누구만 뺍시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뺍시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기관은 못 되니까요. 예치 명의자는 되는데 통장 만드는 거야 가능하지만 돈은 어차피 예치기관에 놔뒀으니까 그입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요. 괜히 또 들어간다. 명의자는 들어가지 예치기관에는 안 들어가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제사업을 예시 이제 세 개만 따게 넣고요. 나머지는 그냥 등 그려놨습니다.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첫 번째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누구 들어갑니까? 금융기관도 들어갑니다.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만 빼세요. 여기입니다. 자, 세 번째 신탁업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업자들 우리 법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쓰기 귀찮으니까 요 등 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안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7대 6. 결국에는 예치 명의자와 꼭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은 동일하다 그러면 X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 시간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중간중간에 우선. 자, 우선이나 미리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중간중간에 미리 수령을, 우선 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잔금, 중도금 잔금까지 맡겨놓을 때 계속 놔둘 건데, 누가요? 매도인 쪽에서 돈 좀 빼줘. 만약에 돈 못 뺐었습니다. 그 매도인이 애초부터 맡기질 않습니다. 나도 지금 당장 돈을 다른 쪽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저 500여를 팔고 다른 아파트 살려고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우선 수령도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선 수령이면 중간에 빼서 쓰죠. 그럼 빼서 쓰게 되면 또 매수인이 보고가 안 되잖아. 그입니다. 결국에는 뭐를 발행합시다? 보증서를 발행하십니다. 정말 끝까지 보증서 발행해서 보증기관에서 잘못되면 돈을 내줄 수 있도록 뭐를요? 보증서를 발행하자는 겁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2박 3일로 한번 고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잠이 안 오시면 고민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증서를 뭐 한다고요? 보증서를 발행할 건데 그 보증서 발행기관이 딱 두 군데고요. 그리고 그 보증서를 누구 주고 여기가 시험 문제 과목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증서를 누구 주고 나중에 찾아올까요? 자, 시험 문제 내시는 분도 어디가 중요하다. 뭐 이런 기간도 아주 중요하고요. 어디가 중요한지 뻔히 알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내 문제 맞춰보라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일하게 이제 단골 딱 나왔습니다. 감초 누구요? 요 금융기관은
예치 명의자나 예치 기관에는 보증서 발행 기관에는 G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융기관 하나 나오고요. 금융기관은 은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두 번째 보증서니까 보험회사 그러면 큰일 나고요. 유사품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씁니까? 보증. 자, 보증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봤었고요. 그래서 보증 보험회사. 항상 이렇게 시험 문장에 가셨을 때도 어디다가 선생님 어디다가 뭐를 썼더라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보험회사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보증서 발행은 보증보험회사. 우리 보증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는 다르지 않아요. 그입니다. 모르겠으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요 보증서를 잘못 주면요 우선 수령을 아예 못하고 중간중간에 뺏어 쓸 수가 아예 없을 거니까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주고 찾아올 거냐고입니다. 통장 들고 가야 되잖아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예치기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치기관 X. 항상 이렇게 포인트를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은요 시험 문제 어렵지 않게 바로 정답을 찾아요. 나중에 괜히 그냥 2박 3일 막 고민하시고 시험장에서 고민하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뭐가 시험 문제 나온다 이미 정리를 해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치 명의자입니다.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예치기관에 가긴 가는데 누구라고요? 예치 명의자한테 통장 들고 갑시다라고 예치 명의자한테 보증서를 들이대고 교부를 하고 나중에 찾으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모르면 방법이 안 되면 나중에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 문제를 자꾸 내는데요. 제재입니다. 제재 만만한 게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금 신체 보관 여기 6군데 여기는 전혀 제재가 없습니다. 괜히 또 은행 보고 문 닫으세요. 그럼 말이 안 되길 쪽입니다. 손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는 공금 신체 보관은 빼고 제재가 아예 없고요. 누구만요? 저기 첫 번째 보시는 저 개업공사 우리그입니다. 만만한 게 맨날 우리그입니다. 판사님은 우리만 미워해 그입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이었을 때 여기도 시험 문제 냅니다.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였을 때 그 얘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만 여기만 제재가 있지 다른 쪽은 제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약정 안 했을 때 여기도 업무정지 기원시해야 됩니다. 자, 그 약정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인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다방에서 만나서 어떻게 빼올 건지 그러니까 중간에 인출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사전에 먼저 약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가 들어갈 건데 오히려 이제 은행 등에다가 맡기면요 나중에 실비를 달라고 합니다. 비용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예금 같으면 이자를 줄 건데 여기는 맡기는데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여기는 실비가 들어가니까요. 그 실비가 이제 매수인 쪽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정말 그거 맞냐고 먼저 약정을 하라는 겁니다. 실비도 들어간다고 얘기도 해 주시고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매수인도 황당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따로 분리하여입니다. 통장 하나 만들어서 분리하여 뭐 하라고 씁니까? 분리해서 나중에 관리를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리해서 관리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통장에다 막 섞어놨던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먼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뭐 해서는 안 된다. 인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막 돈을 막 뺏어 쓰고 있습니다. 누구 돈인데 매도 매수인 돈인데 난리입니다. 인출을 했을 때 동의 없이 인출을 했을 때는 업무 정지를 당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길 쪽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보증서를 주게 될 겁니다. 그 보증서 은행 등에서 맡기면 보증서를 줄 건데 그 보증서를 왜 교부 안 하냐? 아니면 또 전자문서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전자문서로 아니면 이메일 등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입니다. 게을러서 안 했다. 과태료 같지만 업무 정지다. 이것도 시험 문제 냈으니까요. 여기 이제 업무 정지인데 시험 문제 냈다고 했습니다. 업무 정지는 6개월인데 별표가 얼마라고요? 해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업무 정지에서 거인 3명 앞글자 따보실 건데요. 별표가 1개월, 보통은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별표가 1개월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제도가 이제 생전 아예 그냥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요. 정말 여기도 공부 자체가 어려운데 자, 이제는 또 미국의 제도까지 배우고 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자, 시험 문제가 어차피 상당히 까다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어차피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돈 줘서 문제가 됐으니까 예치 좀 합시다.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어렵지 않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예치 명의자 법원 이렇게 나왔네요. 아니면 예치 기관에 법원이 나왔네요. 아주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금신체보건이라고 있는데, 아니면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이제 나중에 자산관리공사 공매하는 쪽에 자산관리공사도 아니고요. 괜히 또 산업인력관리공단 그러면 그 공단이 여기 있습니까? 시험 문제는 안 되지게입니다. 이런 기관도 전혀 예치나 또는 예치 명의자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요거 나왔으니까 얘나 얘도 나올 수가 있겠죠.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기는 꼭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수령할 때 중간중간에 빼서 쓸 수 있도록 매도인 보호를 위해서 매수인만 생각하면 매도인이 삐지니까 입니다. 매도인도 생각을 합시다. 근데 또 수령안에 빼가네. 그 매수인 보호가 안 되겠네. 그러니까 보증서를 발행하자는 겁니다. 잘못되면 이 보증보험 회사 등에서 다 돈을 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를 주고 중간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촐싹맞게 예치기관에 가면은 나중에 빼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통장을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한테 보증서를 주고 같이 갑시다. 예치 명의자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어요. 예치기관으로 바로 가면요. 저보고 못 절하고 은행 직원이 그럴 겁니다. 통장 들고 오세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명의였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였을 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의 명의였을 때도 업무정지다. X개입니다. 은행 문 닫아라. 말이 안 되자는 겁니다. 누구였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였을 때만 저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내겠다고 누구든지 지금 바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상당히 여기가 생각보다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한번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